처럼 밀려왔던 게 싹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역시 그 도전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예. 이게 좀 지금은 좀 저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늦었을 때가 좀 시작이 반이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꼭 돈도 많이 벌고 마음의 부자도 만들고 그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35살 이주현입니다. 이제 경매를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아직 많이 하진 못하고 그냥 꾸준히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안 들리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은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PT 시작하게 된 계기가 팟빵을 듣게 됐어요. 팟빵을 들으면서 이제 어머니랑 동생이랑 셋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가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와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아무래도 제일 빨리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도 똑같이 하고 있었고. 성훈 씨, 이성훈. 누구요? 이상훈 씨. 셈이요, 셈이. 이셈이고 어머니가 김건아. 있으세요? 제가 모르시는 분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소금쟁이 이제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PT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소금쟁이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하다 보니 제가 제일 느렸어요. 이제 동생이 제일 먼저 이제 진행을 해서 받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받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좀 흘러가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뭐 재테크적인 부분에서 추가 수입을 낼 수 있는 게 경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생활한 것 갖고는 생활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투자금으로 계속 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그거 지켜내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하면서 제가 애를 먹었던 게 낙찰을 받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파트형 공장 창고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고 거의 하루 안 돼서 새가 빠졌어요. 내고 오전에 내고 오후에 왔는데 이제 예약돼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그냥 다음날 계약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오프라인 상가들보다는 아파트형 공장이 조금 더 공실률이 낮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안 나갔어요. 지금 위치가 독산역 앞에 있는 거예요. 독산역 앞에 있는 이제 엠파이어 빌딩 지하 1층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새가 금방 빠질 거로 시세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안 나가게 되고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부동산 한 20군데 더 냈어요. 네, 그래서 20군데 정도 더 연락을 했는데 6개월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조바심을 내고 막 움직이다가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마음을 좀 비워야겠다 해서 이제 비우고 있었는데 한 지금 5월달 1년 되기 한 3개월 전에 이제 깔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깔세를 쓸 수 없겠냐고 물어봐서 쓰시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3개월 동안 깔세를 연장을 했고 그리고 저번 달에 드디어 이제 계약이 돼서 그쪽 계약자님하고 한 5년 그냥 쓰는 걸로 해서 그냥 장기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현재로는 감사합니다. 현재로는 그냥 매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매매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랑 좀 별개인 것 같아서 꾸준히 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에 사는 임양숙입니다. 나이는 52이고요. 현재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0일 날 다가구를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먼저 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10월 10일 날 다가구 받은 것만 말씀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경매를 하게 된 이유는 2015년 1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14년도에
제가 이게 경추가 7대가 있는데 6대를 잘라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이렇게 딸리는데 내가 이 미용실을 계속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게 육체적인 거 말고 이게 뭔가 다른 걸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쫄딱 망한 게 몇 번 있어가지고 거의 바닥을 치고 그 즈음에 한 몇 년 정도? 한 4, 5년? 이렇게 오면서 이제 겨우 이제 먹고 살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10억 벌기. 그래서 10억 벌기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목표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매가 이제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협회장님 방송을 봤는데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저거면 10억을 벌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15년 1월 14년 12월 한 20일 이후부터 들었나? 한때 15일 20일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1월 1일 날도 제가 영업을 했어요. 뭐 전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협회장님 유튜브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들으면서 이게 뭐 거의 뭐 심취하듯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냥 들은 게 아니고 노트 갖다 놓고 필기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밥 한 숟가락 떠먹으면 들으면서 막 적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저는 노트에 많이 적어요. 근데 기억에 머릿속에 남든 안 남든 그냥 적죠.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 뭐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PT는 광주가 가까우니까 광주에서 한 1월 20일인가 가서 이제 당일날 가서 당일날 접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진행을 하면서 소금쟁이가 있다는 걸 알고 7월 달부터인가 소금쟁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협회장님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목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열심히 들었잖아요. 유튜브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제 귀에 탁 와서 꽂히는 게 뭐였냐면 이게 물건을 하나 살 때 이익이 많이 남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시세 차이 1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때 당시에 뭐 내가 잘 산 것도 아니었고 돈도 없는 와중에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때는 좀 쌌어요. 교육비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스파레즈가 아니고 PT였죠. 근데 내가 이 거금 500만 원을 주고 교육을 받는데 나는 그 이상의 몇 배의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내 목표가 1억 이상 시세 차익이 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1억 이상 시세 차익만 무조건 찾은 거였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몇 건 있었지만 그 다가구를 그때 봤었어요. 근데 그게 입안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받은 거는 상가였거든요. 근데 상가 그게 뭐 조사 당시 한 2억 그 감정가는 3억 1천이었는데 한 2억 9천 이 정도는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받은 거는 1억 5천 170에 받았으니까 1억 이상 났죠. 근데 그게 한번 제가 입찰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변경이 돼가지고 내 목표는 1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1억 이상 나는 게 없어서 그냥 기다렸죠. 왜? 1억이 안 되니까. 내 목표가 1억인데 1억 안 된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 달에 이게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입찰을 봐서 이제 제가 받은 거였고요. 근데 제가 원래 워낙 소심해가지고 첫
번째 전화 통화할 때 저 1분도 통화 못하고 막 너무 떨려가지고 저기요 막 이러면서 제가요 경매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대편 부동산 사장님이 되려 저를 막 위로를 해주면서 앞으로는 저 경매라고 물어보지 말고 산다고 물어봐라. 근데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통화했는지도 모르고 알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끊고 제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손발이 떨리고 가슴도 떨리고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건도 상가였는데 거기 낙찰받고 난 이후에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경매를 포기할 뻔했는데 첫 번째 물건에서 워낙 시세 차이 많이 나는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제 목표가 10억인데 10억을 벌릴 수가 없어서 이제 하게 되긴 했지만 그때는 부동산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성격 자체가 좀 소심하다 보니까 그쪽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카리스마가 그냥 독특하신 분이어가지고 이게 말에 휘둘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주인인 건지 그 사람이 주인인 건지 이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제가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경매를 앞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놓고 제가 엄청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느 날은 한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저 애들 우는 것처럼 울면서 집에 그때는 이제 밤이긴 했지만 막 엉엉 울면서 막 오기도 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오다가 앉아서 또 울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경매가 좋다는 걸 한번 느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표현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렁에 빠졌다가 겨우 나왔다 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제 심정이 어땠냐면 경매 안 하는 거 49, 경매하는 거 51. 그래서 약간의 차이로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러면 내가 이 수렁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좋은 물건 하나를 받으면 내가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건 검색을 하면서 눈에 쌍불을 폈죠. 그래가지고 그 전주에 있는 다가구를 하나 입찰을 봤는데 이게 협회장님 교육생하고 붙었네. 협회장님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곤란한 게 있었어요. 광주에 있는 다가구였는데 그거는 돈이 조금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조금 많아가지고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했는데 안 하면 내만 손해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 돈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할 때 제가 돈을 다 섭외를 했죠. 예, 내 돈은 없으니까 내 거 마이너스 5천, 남편 거 마이너스 5천, 우리 여동생한테 5천, 우리 갖고 있는 가게 담보대출 남동생한테 1,500, 제일 말하기 싫은 우리 사위한테 5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마련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협회장님하고 약간 저녁에 이제 낙찰가가 너무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협회장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통화가 어떻게 됐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협회장님이 낙찰가를 정해준 건 아니지만 대화를 하다가 뭔가 떠올랐죠. 이 정도의 금액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매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다가구를 낙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다가구가 16년
2월 23일 날 제가 잔금을 치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올해 2월 달에 팔았어요. 네. 이게 갖고 잔금은 3월 달에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세 차익이 2억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가구가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없는 돈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전세를 빼가지고 한 달? 2달 안 돼서 다른 사람과 돈을 다 갚았어요. 제 돈은 1, 2천밖에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2억 정도 남았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대구에 있는 다가구를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직도 조금 해결이 덜 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여튼 지금 다 되고 며칠 전에 새가 이제 다 찼어요. 이제 다 찼고 돈은 거기서 이제 전세도 2개를 뺐고 해서 제가 원금 회수를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얼마 전에 저기 협회장님이 내가 교육생들한테 무슨 강의를 해주지? 이러면서 거기 나의 투자는 이랬다 하면서 방송하신 거 있죠. 내 투자 방식 그거 했었거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협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물건 검색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 여러분들은 돈 있어도 나 이 물건 다 정리되면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투자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네 돈 있는데 지금 나 저쪽 지금 대구에 있는 거 해결 안 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나 이 마음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돈이 있을 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창원에 다가구 그것도 저는 이제 금액이 크면 돈이 없으니까 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 대출을 알아보면 뭐 낙찰가의 70%의 방빼기 아니면 저기 감정가의 70%의 방빼기 아니면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그거 계산을 해보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낙찰을 받았을 때 은행에다가 이거 얼마 대출되냐 이것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하기 전에 해봤더니 이거 대출이 많이 되네? 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원래 감정가가 12억짜리였는데요. 제가 8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출이 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게 2억 5천 이상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못해도 6억은 대출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했죠. 해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네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경매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소금쟁이 처음으로 나오는 날 협회장님이 저한테 나와서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발표했을 때 A4 용지에다가 적어 갖고 와가지고, 준재씨 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발발발 떨면서 제가 발표했던 거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엄청 이렇게 잘 공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이자 소금쟁이인 임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나와서 짤막하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 때 언니야 분명히 오늘 네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더라고. 나 저번 달에 언니는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 혼자 왔어요. 갖고 저번 달에 다 했거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시킬 거다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약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이제 저번 달에 했기 때문에 안 올 거다, 안전빵으로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목을 하네요. 진짜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운데. 매주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매달 시키면.
아무튼 하라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죠. 우리는 하라 그러면 또 해야 돼요. 빼고 뭐 이런 거 우리 협회장님이 굉장히 또 싫어하니까 또 준비가 안 된 와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숨 좀 가다듬고요. 네, 우리 언니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우리 언니가 김포 상가를 1억의 시세 차익으로 낙찰을 받은 그 순간 제가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죠. 시세 차익이 1억이라는 소리를 딱 듣고 저는 그거를 내가 지금 안 하면 다음에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언니 처음 시작이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냥 좀 삶을 그렇게 힘들게는 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후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막 시작했었고 지금 언니도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안 하던데 우리 형부도 굉장히 언니를 지지하고 잘 이끌어줘요. 잘 뒷받침을 잘 해줘요. 거즘 우리 형부가 내조를 하고 우리 언니가 사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집안일도 형부하고 막 잘 도와주고 이런 스타일이고 다가구 청소하러 가자 그러면은 그 공장갑이랑 다 챙겨가지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빌라도 해보고 상가도 해보고 뭐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 뭐 아파트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팔아보거나 해서 뭐 크게 뭐가 얻은 게 없었지만 이게 다가구를 하면서 순수익으로 한 2억 정도 딱 남는 걸 형부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언니한테 하는 말이 우리 앞으로 다가구만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 그냥 다가구만 할까 생각 중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가구만 할까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협회는 어찌다 하다 보니까 다가구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앞으로 다가구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조금 좀 불안한 그런 감들이 있긴 있고 제가 경매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저도 언니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 몸을 육체를 써서 하는 일을 해요. 이거를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안 될 것이고 저도 중간에 접어야 할 때도 올 것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대비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나도 후회를 했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하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종목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세입자 임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죠. 그게 30 몇 건 정도 있어요. 오피스텔이 뭐 한 11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임대차 계약서 11개 그리고 다가구는 15방이니까 그것만 해서도 20 몇 개 되죠. 뭐 아파트, 빌라, 상가 이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만 해서 30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만 봐서는 부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미 저의 소득을 능가했어요. 이자 다 떼고 이것 떼고 보니까 계산해 보면은 지금 월 제 소득이랑 해서 월 1,000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천안 상가를 본의 아니게 조금 좀 무리했어요. 무리해가지고 저는 항상 억대만 놀았는데 10억대가 돼버렸어요. 10억대가 돼버려가지고 그 상가만 나가면 저도 좀 골프 치고 좀 여유있게 놀면서 경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그게 세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벌고 있는 월급이 지금 거좀 한 350 가까이 이자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 저는 제가 벌고 있는 직장이 있고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또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상가 안 나가면 그 돈으로 주면 되지.
그래서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처음부터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이제 그만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뭔 소리야, 지금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야.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인데 뭘 자꾸 그만하라는 거야. 이제 법인 내놓고 저도 이제 그러다 보면 이번에 수입이 좀 들어와서 그 리스차를 구입했어요. 제네시스. 원래 저는 차 욕심 별로 없는데 월 110만 원 정도 내가면서 이제 리스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시선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산타페를 타고 다녔을 때, 나 지금 제네시스를 타고 다녔을 때나 저 임선영 같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빛이나 시선이 달라지고 저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잊고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딸이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경매를 시키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날마다 육체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좀 여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좀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이나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짬짬이 이런 재테크, 특히 내가 해봐서 괜찮다는 걸 느꼈고 지금까지 그 4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튼튼하게 기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딸은 꼭 그 길을 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진짜 미성년자는 안 되니까 대학 가자마자 대학생이 된 후에 스파레주 23기를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도 이제 지금 외식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그 한식, 양식 이런 그 자격증도 뭐 시험도 봐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경매는 또 일회독도 해야 되고 시세조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였고, 엄마 나 이것도 해야 되고 토익도 뭐 해야 되고 뭐 나는 교환학생으로 해서 외국도 가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그 경매만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일단은 경매만 먼저 생각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잠시 하긴 했었어요. 근데 우리 딸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삶이 이게 지금 부수적인 게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이제 크는 애기를 뭣도 모르는 애기를 이거를 주인으로 끌고 가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 엄마는 너가 그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너가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그 끈을 꼭 놓지 말고 엄마가 계속 옆에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은 잠깐 이런저런 뭐 자격증 시험 또 뭐 중간고사 뭐 시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일에도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는 이제 외식 경영이잖아요. 경영을 할 거예요. 이제 시킬 거고 같이 해볼까도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1년에 한 건 정도 상가를 서울이나 경기 쪽에 받아서 그거를 잘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어 2억에 사서 활성화시켜서 그 보증금 받아서 한 4억이나 팔까? 1년에 한 건만 괜찮지 않나요? 네, 지금 아무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27기생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그 전에 뭐 현정 씨 이야기 들었어요. 같은 기수잖아요, 우리 딸하고. 예, 아무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갑자기 앉아있다 끌려나오는 이게 프리데이인가? 네. 저도 솔직히 그날은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그런 무슨 회의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동생하고 아침에 그 연락이 오셨어요. 그 공사하면서 저희가 한 그 5개 중에 두 개인가가 이제 공실인데 그 중에서 오랫동안 좀 공실이었었나 봐요. 그 전부터. 그래서 근데 갔더니 좀 황당한 게 계량기도 없다는 거예요. 수도 계량기도. 이게 뭐 여지껏 그럼 어떻게 한 거지? 막 이러면서 약간 미납 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뭔가 확인을 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동생하고 아침부터 정말 일찌감치 서둘러서 내려왔는데 이제 막상 가서 막 짐이 막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있는 걸 처음에는 활용을 해서 할까 하다가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새롭게 요즘에 새 거도 뭐 싸고 되게 좋다고 해서 그냥 새롭게 트렌디하게 그냥 싹 다 좀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갔는데 정말 막 저도 처음 봤거든요. 지게차로 막 다 내리실 줄 모르고 그냥 손으로 다 이렇게 실어 나르는 뭐 이런 거 옛날만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나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내 집인데 정말 뭔가 되는구나 막 약간 느낌이 좀 저도 뜨아하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15분 동안 뭐 다른 집 수리하러 가신다고 그러시면서 퀴즈를 내셔서 이제 퀴즈도 마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을 15분 딱 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정신 없어서 아마 혼자 갔으면 자기는 못했을 거라 그러는데 제가 그냥 마침 거기서 켜서 들어갔죠. 저희도 처음으로 헤드폰으로 해보기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다가 아니 인사만 드리고 우리 빨리 나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분들 27기도 있으니까 저희 얘기만 하기 그러니까 인사드리고 그냥 나와야지 이랬는데 대표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혜정씨 집 좀 구경시켜줘 이래갖고 갑자기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마침 또 거기에 수리하시는 분들 와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었고 아마 대표님도 이제 오시겠다 말은 하셨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보니까 저도 물건을 이렇게 그냥 그거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뭐 되게 작고 그러니까 진짜 좀 되게 오래되고 좀 볼품 없는 거 아니야 이러고 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좀 쓰레기같이 해놓고 가고 막 이랬는데 그걸 다 치우고 동생 거가 딱 올 수리된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이거 강남에 갖다 놓으면 정말 이건 짱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잘 꾸며놓고 그냥 주변 시세보다 싸게 놓는 게 그게 오히려 강화책, 보완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처음에 좀 조급했거든요. 빨리빨리 이걸 빼야 돼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그거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 배우자. 이게 공부니까 배우고 새를 놓는 과정에서도 이게 머리를 잘 써야 되고 이게 몸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걸 저도 느꼈어요.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하면서도 시행착오가 많고 그 부자 마인드가 정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무조건 많이 받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비싸게 받았으니까 난 비싸게 받아야 되겠어 이랬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고 하는 방법들이 좀 이렇게 하면서 노하우가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부딪혀 가는데 그게 저는 동생은 좀 그걸 스트레스 받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온 게 아니라 뭔가 배우는 과정이다 이게. 그래서 좀 그거를 즐기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이쪽이 나랑 되게 맞네? 뭐 이런 생각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기는 한데 처음이니까.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즐기자. 즐기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물론 불안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한순간 한 스텝 한 스텝 가면서 즐기자 이렇게 된 거고 대표님도 보시더니 놀라신 거죠. 되게 조그맣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방도 분리되어 있고 이게 방하고 부엌하고 분리되어 있고 뒤에 베란다도 되게 넓고 거기가 좋은 게 그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그 공간 때문에 그걸 보여드렸더니 이제 대표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도 LPG 그럼 통으로 그냥 이렇게 뭐 살림하는 그 정도로 생각했죠.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반응들도 되게 잘 보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